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2시의 테리우스 강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11번 정의카에 대해서 까발려 보겠습니다. 법정으로 보이는 곳에서 한 여인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요, 2개의 회색 기둥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. 뭐하고 있는 모습일까요? 얼굴은 상당히 냉정해 보이죠? 이 여인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어떤 정의의 여신 디케입니다. 자, 오른손에 든 칼은 진취적이고 권위와 정의를 상징하죠. 우리 왼손에 든 저울은 공명정대함을 또 의미하고요.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겠죠. 그녀의 머리 쓴 왕관을 보면 권위를 또 나타내요. 법을 집행하려면 힘이 있어야겠죠. 그녀가 입고 있는 또 이 빨간색은 열정과 정열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정도의 이미지로만 봐도 대충 아시겠죠. 정의롭고 균형 잡힌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또 11번 정의카드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어떤 천칭과 검을 들고 있는 어떤 그 모습에서 냉정하고 강인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법을 다룬다는 건 쉽지가 않죠. 정확하기 때문에. 또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그녀의 모습에서 좀 찾아볼 수가 없고요. 오로지 검과 또 천칭 저울을 통해서만이 정확하고 또 균형 잡힌 법을 나는 행사하겠다는 얘기죠. 법조인이 어떻게 냉정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린다면 어떤 힘없는 사람들은 법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. 또 이 법에 대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.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은 법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, 그럼 법을 누구에게나 공평한 거잖아요. 약한 사람에게는 또 보호해줘야 되고, 나쁜 사람에게는 벌을 줘서 인간다운 사람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죠. 결국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는 것 중에 이 법이 개입이 돼야지만이 해결이 될 수 있고요. 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 속에서 안정을 찾으려면 이 법이 없으면 무질서한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겠죠. 그래서 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존재죠. 중요한 존재.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사회의 안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곧 법이 필요한 거죠. 또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요,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. 또 이런 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 이런 말 했다죠. 악법도 법이다. 틀렸군요. 악법도 법이냐, 악법도 법이다. 말이 막 꼬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어떤 말을 했습니다. 다 알고 계실 겁니다.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법이 불평등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, 또 큰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. 아직 그런 범인을 못 찾아서 우리 뉴스에 가끔씩 보면 그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아주 작은 잘못을 또 저질렀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큰 벌을 받는 사람도 있고요. 그런 거 많이 볼 수가 있죠. 많이는 보지 못하고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이유로 불평등한 어떤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?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겠죠. 또 어쩌다가 법적인 부분까지 제가 손을 대고 말았네요. 법은 잘 모릅니다, 제가. 자, 다시 돌아와서 이 카드 속의 인물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어떤 법의 정의 여신인 아스트라이아. 이 여인은 애정이 많은 또 여인으로 천칭을 들고 인간 세상의 어떤 시시비를 가리겠다고 막 다녔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. 하지만 인간들은 어떤 욕심과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여인은 하늘로 돌아가서 처녀 자리가 되었고, 또
그녀가 들고 다녔던 천칭이 있죠. 천칭은 천칭 자리가 되었다는 어떤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럼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? 이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어떤 것에도 치우침이 없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의다. 맞죠? 그래서 정의 카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평함, 균형, 또 뭐가 있겠죠? 그렇죠. 시시비비. 갈등이라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. 이 카드를 통해서. 자, 여기서 그러면 잠깐 2번 여사제 카드에 대한 부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왜? 다 2번, 11번, 21번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. 또 신의 어떤 법인 2번 여사제가 선과 악의 어떤 흑백의 기둥 사이에서 어떤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앉아 있잖아. 여성성을 여성성을 포기한 채 오직 신의 어떤 전달자로서의 어떤 비밀과 어떤 사연을 가지고 그 자리에 신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. 또 여성이지만 여성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함부로 내보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중립을 지켜가면서 그 자리를 결국은 지키고 있었죠. 참 안 됐죠. 그렇습니다. 신은 오직 신의 대리인 여사제를 통해 신의 율법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11번 정의 카드에 와서는 인간의 법에 밀리게 된 것을 알게 됐죠. 그렇다면 11번 정의 카드부터는 신의 어떤 대리인이 필요치가 않게 된 거죠. 이제 토라의 시대는 가라. 안녕. 11번 정의 카드부터는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검과 그녀가 가지고 있는 천층을 통해서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을 선포하게 됩니다. 어떻게 재밌으시죠? 그리스 신화 속 내용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밌고요. 또 이 메이저 카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0번 바보 카드 아시죠? 바보 풀 카드. 그래서부터 9번 은둔자 카드까지는 오직 신의 영역인 토라를 통해서의 어떤 판단이 기준이 되었다면 무슨 말이냐면 신의 어떤 그 대리인 2번 여사제가 가지고 있는 토라가 이게 법전이잖아요. 그 신이 내린 법에 의해서 9번까지는 기준을 가지고 그때 어떤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이 됐다면 11번부터 20번까지는 오직 인간의 법인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 검과 천층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내용입니다. 뭐 얘기가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 이해하시고요. 얘기가 참 많이 길어졌습니다. 자, 그럼 이 카드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부부나 연인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이 카드가 나왔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? 해석을 한번 나름대로 해보시죠. 그렇습니다. 갈등이 구체화됨을 해석하시면 돼요. 갈등이 구체화됐구나. 이런 카드가. 또 헤어짐. 여성이 와서 헤어짐이나 어떤 이별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 카드가 나왔다면 곧 결정이 납니다. 준비를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. 물론 카드가 앞뒤 가운데 이 전체 카드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이 카드 하나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어떤 카드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따지는 건 또 중요하지만 지금은 정의 카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묻는다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됩니다. 뒷거래나 불법적 수단을 쓰면 안 돼요 라고 또 조언도 해주고요. 보통 보면 또 분쟁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소송 관련 부분에 이런 부분에 또 엮일 수도 있으니 매듭을 확실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.
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전은 어떻게 나올까요? 누군가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이 카드가 나온다면 어떻게 받기가 힘들겠죠. 뭐 법적 다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법적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11번 정의 카드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, 우리가 카드를 뽑았을 때 이 카드가 나온다는 자체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어떤 갈등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메시지는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. 곧 소송으로 갈 수 있으니 또 그 전에 미리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을 타로 실수자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죠. 자, 아무튼 지금까지 나름대로 떠듬떠듬 전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소송 전문가가 아닌 타로 상담 전문가 테리우스 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